김갑수의 독설 12월 3일 이재명 몰락의 신호탄 터졌다. 김용 실형 법정 구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포스터의 그 부제목으로 이재명의 토사구팽, 남욱, 유동규, 김인섭,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순이다. 제가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네. 먼저 조금 앞질러서 이야기를 하고 또 되돌아가서 자세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이재명 몰락의 신호탄이 터졌다. 김용의 실형 법정 구속으로 인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 재판에서 시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자, 얼핏 들으면 이것은 아직 김용의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 같지만 달리 해석해 볼 때 김용에 대한 자기 입장을 향후에 2심, 3심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하겠다는 의미로도 익히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접하고 이재명이 김용에 대한 정리에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나 다를까 그 민주당 대변인 박성주는 김용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김용의 사안이지 당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김용과 거리를 두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용은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이면서 당대표 이재명의 측근이자 분신, 이건 이재명의 표현입니다. 네. 이었죠. 게다가 김용은 법원에 의해서 이 김용이 받은 돈 중에서 7억 상당의 금액이 민주당 후보 경선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이 판단을 받았죠. 판사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잘 안 들립니까? 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김용 개인의 사안이지 당의 사안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건 참 어처구니가 없는 말인데, 저는 이 당 대변인의 발언이, 이런 발언이 당대표의 허락 또는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은 김용에 대한 손절 또는 토사구팽에 들어간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찍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잡아댄 이재명입니다. 네. 또한 이재명은 유동규가 구속되자 유동규는 자기 측근이 아니라고 하면서 유동규를 잡범죄인으로 매도해버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김용 차례가 된 겁니다. 이재명은 김용이 사법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구팽을 시작한 것이 아닐까. 자, 그렇다면 김용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저는 김인섭이라고 봅니다. 때마침 김인섭에 대한 백현동 옹벽 아파트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알선수재입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조명을 못 받아서 그렇지 사실 이 재판은 의외로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김인섭이 누굽니까? 성남의 허가방이자 이재명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이재명의 멘토 역할도 했었던 위인이에요. 조금 이따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상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과 이재명의 제도권 측근이 정진상과 김용이었다면 김인섭은 비제도권 측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옥권 재판장에 의해서 이 진행되는 재판은 의외로 신속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김옥권 판사는 정상적인 판사인 것 같아 보여요. 벌써 12회차나 진행된 재판에서
이 김옥근 판사는 내년 2월 판사 정기 인사가 있는데 그때까지 이 재판을 끌 수가 없다. 그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최근에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김인섭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전 늦어도 1월 초중순이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김인섭이 무죄를 받을 확률은 0에 가깝죠. 네. 왜냐? 김인섭은 백현동 시행업자 정바울. 이 정바울은 그 아시아 디벨로퍼 그 대표고, 그다음에 김인섭은 무슨 뭐 한국 하우싱 기술 대표라는 네. 직함을 갖고 있었죠. 정바울에게 무려 75억이나 되는 돈을 알선 수재로 받아 챙겼어요. 이것도 몰래 받은 게 아니라 합법화하려고 재판을 통해 가지고 네. 일부러 받았죠. 원래 이게 이재명의 특기예요.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일하는 게. 그래서 이재명은 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들어주면 불법이야. 근데 이게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걸어라. 그러고 나서 재판에 아주 불성실하게 임해요. 성남시장 할 때. 그러면 저쪽이 이기잖아요. 그럼 재판에 이겨가지고 민원을 들어주는 방식. 내가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네, 거다. 이런 방식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5억이나 되는 돈을 알선 수재로 받아 챙겼잖아요. 이번에 그 위증교사. 네. 위증교사, 이재명에게 그 위증을 교사받은 김진성 씨는 원래 전 성남시장 김병량의 수행비서였다가 바로 이 김인섭 밑에 들어가고 네. 일정한 지분을 보장받았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위증을 하라고 하니까 그걸 거부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아무튼 이 75억씩이나 되는 돈을 알선 수재했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김옥권 재판장이 재판에서 백현동 공사에서 성남시는 3,200억이나 되는 돈을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백현동 배임 혐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에요. 김인섭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재명은 또다시 김인섭에 대한 거리두기를 시도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김인섭은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본부장 한 적도 있어요. 네. 이른바 토사구팽을 김인섭에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 김문기나 유동규 이미 토사구팽을 했고, 김용에게도 이 토사구팽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제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김인섭에 대한 토사구팽이 이제 나중에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화영이 될 것이고, 이화영 다음으로는 정진상, 김만배가 될 겁니다. 이재명은 자기 아래 측근들이 모두 구속될 때까지 버틸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제 나중에 정진상, 김만배도 지금 김용의 경우에 자기가 이 정치자금을 이재명을 주기 위해서 받았다 하면 김용의 형량은 확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혼자 지금 쓴 거거든요, 속박을. 그러니까 김용이 무죄 받을 줄 알고 재판정에 들어가면서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얘기하겠다고 기자한테 얘기했다가 졸지에 법정 구속되니까 이제 멍 해가지고 막 천장만 쳐다보고 검찰 한번 보고 변호사 한번 보고 이랬대잖아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을 구치소에서 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랬다가 이제 총선까지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패배하게 되면 김용의 결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니까. 김용의 결심은 이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정진상, 김만배가
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들도 이제 범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더 이상 그때쯤 되면 이재명은 사실 나는 이화영은 물론 정진상, 김만배와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르면 이 기억력이 이제 거의 상실돼 가고 있는 이재명은 아예 정진상이건 김만배건 나 잘 모르는 사람이다. 말을 막 뒤집으니까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상을 하나 더 한다면 이재명이 최후로 모른다고 할 사람은 누구일까? 김혜경. 법카부인 김혜경이 될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을 나는 하고 총각이다.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댓글을 봤는데요. 네. 거기에 댓글 중에 하나 있거든요. 나중에 최후에는 네. 나는 치매였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7급과 5급 공무원을 휴일에까지 부려먹으면서 이 아침 식사 블랙퍼스트 3종 세트를 주문하고 일제 샴푸를 썼다는 이러한 소식들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알 겁니다. 네. 이재명이 이재명이 누굽니까? 윤석열의 52시간 이상 노동도 예외령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것을 노동 탄압이라고 비난하던 사람 아닙니까? 52시간 연장을 비난하더니 주말에도 공무원을 출근시켜가지고 식사 준비를 시킨 이재명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집에서는 고급 일본산 샴푸를 쓰면서 밖에서는 노재패를 선동했던 이재명.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명은 어린 시절 가난했던 것을 마치 자기의 이 브랜드처럼 내세웠죠. 경기도지사 때 떡볶이 먹방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이재명은 맹물에 소금 간을 맞춘 국물에 끓인 수제비를 자주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었다. 그래서 수제비를 보면 몸서리가 쳐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먹방 방송을 찍은 것이 2021년 6월이었는데 하필이면 이날 6월 17일에 경기도 이천 쿠팡 화재가 발생했죠. 네. 그래서 1박 2일로 예정됐던 출장이 당일로 단축되면서 경기도청 의전팀이 난데없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갑자기 네. 예정이 없던 다음날 아침 식사를 긴급 주문해야 됐어요. 네. 이재명 지사는 1년 내내 샌드위치 2개, 닭가슴살 샐러드. 원래 촌놈들이 닭가슴살 건강에 좋다고 잘 먹는 거예요. 그 맛없는 닭가슴살이 뭐하러 먹어요? 먹으려면 닭다리는 닭 날개 먹지. 당뇨라서 그렇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컵 과일 2개로 구성된 모닝 샌드위치 3종 세트를 먹었습니다. 방금 우리 경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당뇨라서 그런 건데 당뇨는 말입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 많이 하면 해결돼요. 그런데 당뇨인 사람이 막 그 하이 정도 높이에 해당되는 이상한 구두나 신고 다니고 자세를, 여러분 모든 병은 이 사람의 자세가 반듯하면 또 해결이 돼요. 당뇨까지도. 근데 그런 이상한 구두나 신고 다니니까 그 당뇨가 해결될 리가 없죠. 그러면서 그 야채를 많이 먹고 말 그대로 이재명식 샌드위치 이것을 주문해서 먹었어. 근데 이게 지 돈이냐? 아니죠. 법카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의 아침 식사 비용으로만 월 150만 원가량이 들었습니다. 하루 평균 5만 원이었던 아침 식사.
공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혼자 먹거나 또는 김혜경과 같이 먹었던 비용이 모두 국고에서 부정 인출됐죠. 여러분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소개했어요. 이재명 지사 부부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비용을 결제했고 도청 공무원을 개인 심부름에 동원했다고 이 책의 저자 조명현 씨는 책에서 폭로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경기도 의전팀은 이 지사 담당팀, 김혜경 사모님 담당팀으로 나누어졌다고도 해요. 그리고 그 5급 공무원 배소연은 사모님 팀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무슨 뭐 이상한 이름의 샴푸, 일제 쿨의 샴푸, 이것이 500ml짜리가 8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통 샴푸의 7배 가격입니다. 그 가난을 자랑으로 여기고 브랜드처럼 내세웠던 이재명의 그 국고 낭비가 이 지경에 이르렀고, 자기는 돈 한 푼 먹은 적 없다. 나라에 돈이 없는 거 아니고 도둑놈들이 다 빼먹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던 이재명의 정신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봐줘야 할까? 정말 사실 말입니다. 이거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재명은 벌써 국회의원직에서 사퇴를 했어야 마땅해요. 자, 이런 이재명을 말입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내 고향 전라도 사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전남에서는 86%, 광주는 84%, 전북은 83%의 몰표를 주었던 것이 호남 유권자들인데, 이 호남 유권자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 이재명을 김대중과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하고 윤석열을 전두환과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역사적 무지, 편견, 그리고 이 닫힌 그 정보 습득,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호남 유권자들을 비참한 지경으로 이 수준 저하를 시키고 있다는 점이 저는 참 한심하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용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그 이재명을 따라가지고 민주당에 가가지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잖아요. 네. 일종의 국민의힘으로 치면 이제 여의도 연구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당의 뭐 싱크탱크인지 뭐 그런 거에 해당되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 재판에서 김용은 5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김용이 받은 돈이 이재명 경선 캠프에 조달됐다는 것이 판시됨으로써 단 한 푼도 받은 바 없다고 단언했던 이재명의 호언 장담이 거짓말임이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법카로도 이미 그것은 드러났는데요. 이 김용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서 측근의 이익을 위해 이 대표가 성남시에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논리가 타당한 걸로 이제 입증이 됐죠. 게다가 이 김용의 판결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이재명 관련 사건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문은 다 공유됩니다. 판사들끼리, 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공유하는. 검찰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성남시의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그 배임의 동기가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게 됐다 그겁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배임 기소했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왜 그토록 이재명이 이렇게 민간업자들에게 퍼주려고만 했는지를 증명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법관을 제외하고는 이재명이 직접 금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가 않았어요. 물론 여기에는 정진상, 김용, 이화영, 김만배 이런 표독한 악질성 범죄자들의 이 침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재명은 툭하면 내가 돈 한 푼 받은 게 있냐라는 식으로 이 검찰에게 반박을 가했는데 어쨌든 지금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것이 유죄로 인정됐죠. 네. 이것은 이재명의 돈 한 푼 받은 바 없다는 논리를 허물어뜨렸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관련 이 대표 재판에서 검찰이 이제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대장동 일당이 건넨 금품이 결과적으로 이 대표를 위해 쓰인 것으로 볼 수 있게 됐다 그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재명의 재판의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됐다 그겁니다. 게다가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다소 위축되었던 검찰 수사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수원지법에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관련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 사건 관계자들의 태도나 수사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는 이 계기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전에 이재명 재판관은 따로 진행되어 왔던 허가방 김인섭의 알선수재 재판이 아주 급물살을 타가지고 이제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정도 이내로, 즉 내년 1월 중순 정도면 이 김인섭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재명은 드디어 일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개발사업 인허가는 공사와 성남시가 주관하는 업무를 김 전 부원장에게 직접적 개입 결정 권한이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뭐냐? 사실상 이런 공사의 윗선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판시한 판결문입니다. 제가 이 147쪽짜리 판결문을 구해서 다 읽어봤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언론들이 추적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이 파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판결문에서 윗선 개입 이것을 또 판시를 했어요. 이 김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이제 뇌물로 실형을 얻어받았는데 이 판결문 147쪽 가운데에서 김용이라는 이름은 107번 나오는데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120번 나옵니다. 아니, 누구 판결문이야? 주인공이 누구야? 그러니까 직접 피고인은 이재명이 아니지만
이 판결문을 보면 이거의 주범은 이재명이라는 것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그겁니다. 더더군다나 판결문이에요. 왜냐? 모든 주요 사안의 최종 결정권이 이 대표에 있다는 것을 이 판결문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 김용이 이번에 그 뇌물은 7천만 원 받았죠. 네. 그리고 나머지 뭐 1억 2천인가는 원래 뇌물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이것은 뇌물이 아닌 것으로 판시됐다고 했잖아요. 이걸 보고 또 개딸들은 뇌물도 아닌데 검찰이 1억 2천만 원인가를 뇌물이라고 했다 하면서 이게 7천만 원만 뇌물로 인정된 걸 보면 검찰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데 맨날 그러지. 이건 김용한테는 뇌물 액수가 줄어서 1억이 넘으면 형량이 더 높아져요. 네. 김용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그 돈이 이재명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갔다는 거니까 정치자금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딸들은 유동규가 어떻게 돈을 준 사람이 무죄를 받을 수가 있냐 그러는데 정치자금법을 돈을 전달한 사람은 정치자금범의 공범으로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에서 유동규가 한 1억 이상의 돈을 자기가 배달사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달사고, 부정한 돈의 배달사고는 무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대장동 관련 대선자금 의혹 등 1심 판단의 그 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 표를 먼저 유동규에게 전달받은 정치자금 6억 원. 어쨌든 김용은 돈을 안 받았다고 부인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개딸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돈을 받았으면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까지 밝혀야 될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안 받았다고 하는 놈한테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를 밝히겠어. 이건 차후에 수사에서 해야 될 일이죠. 정치자금 6억을 받았는데 어쨌든 김용은 안 받았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유동규가 치밀하게 성실하게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돈을 준 날 그 나무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는 둥 저녁 햇살이 코트를 입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트를 입고 막 돈 그 집어넣는 안에다가, 것까지 예. 이제 막 시연을 해보였고 그다음에 돈 주고 나서 함께 칼국수를 먹었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결정적인 게 말입니다. 그 돈 주고 나서 반바지 입고 가가지고 돈 주고 나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모기가 막 종아리를 물어뜯었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디테일들이 이건 그 창작으로는 어렵다고 이제 재판관은 판시를 했어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이용우라는 녀석이 있잖아요. 네. 뭐 시장사건진흥회 회장이라는 놈. 네. 이놈이 이제 또 민노총 출신. 이재명의 똘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재명 측의 그 조명을 받고 김용의 알리바이를 이제 위증. 조작하려고 바로 그 돈을 받는 시간에 김용은 우리 사무실에 있었다. 내 사무실에 있었다. 뭐 성남에 있지 않고 돈은 성남에서 줬다고 하는데 수원에 수원에 있었다라고 있었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이 대범한 간땡이도 크게 판사를 속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같이 찍은 사진, 이 사진을도 있다 하면서 핸드폰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내가 다른 건 안 보고 그 사진 로그인된 시간만 볼 테니까 이 핸드폰을 핸드폰을 제출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해놓고 핸드폰을 받으러 가니까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설픈 거짓말, 이런 게 다 유죄를 자초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엔 김용은 김만배나 정진상에 비해서 아주 허술하기가 짝이었고 그 변호인들이 다 이재명 똘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는 또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 변호인들이 하는 짓이 이상하니까 딱 변호인을 끊고
새로운 결심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화영도 그게 이상하니까 결심을 했다가 이 마누라가 와가지고 막 난동 부리고 그러니까 아,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잖아요. 좀 무지개 생겼잖아. 유동규는 좀 덩치는 크고 그래도 이 말하는 소리가 아주 작고 정확해요. 네. 유동규가 이제 그 재판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김용희가 너무 싫어가지고 원래 이제 김용희 제1피고고 유동규가 제2피고고 그 다음에 뭐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고인석에 같이 앉아야 되는데 유동규는 김용희 너무 싫어가지고 그 다음 자리에 앉았대요. 그 다음 자리에 앉았더니 남욱이 형님 여기 앉아야 된다고 하면서 조만 소리로 김용희 좀 역겨워도 그냥 앉으세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이 결심한 것은 정영학과 남욱이에요. 그리고 남욱의 진술들이 대단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왜냐? 유동규가 남욱한테도 돈을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남욱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본 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왜냐? 김만배가 권순일과 이 정치 그 재판 이재명 선거법 재판 권순일과 짜고 그걸 해결했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을 또 남욱이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그 재판 판결문에서는 정영학의 그 녹취록 있죠. 그것을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하는 이러한 그 판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김용이라는 이름보다도 더 많이 등장하는 이재명. 이 판결문이 이재명을 겨냥했다는 이러한 의미를 띱니다. A4 용지 147종 분량의 판결문. 이걸 읽어보면 정말 이건 이재명은 이제 몰락이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곧 전개될 김인섭 재판까지. 그러므로 저는 이재명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우리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 판결에서 네. 좀 궁금했었던 거는 김용이 뭐 경기도에서 일하고는 있었지만 이 돈을 받은 요 기간에는 선대본부,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부본부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근데 이 사람을 정치인으로 봐야지 되나 아니면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다로 봐야 되나? 근데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고. 김용은 정치인이에요. 근데 유동규는 정치인으로 안 받기 때문에 또 유동규가 정치 자금으로 안 묶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네. 이 정치 자금이 김용을 정치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예, 당연히 정치인이죠. 왜냐하면 김용은 시의원, 성남시 의원도 했고 원래 김용하고 이재명하고 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장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죄 판단을 내린 뇌물 1억 원에 대해서 뇌물이 아니라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규정을 했으니까 이건 개딸들이 좋아할 일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정치자금은 지금 6억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 1억이 보태져야 되니까 7억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뇌물수수 일부 유죄 7천만 원만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남욱은 이제 징역 8개월을 받았는데 이건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람. 이 중에서 이제 6억 원만 인정됐는데 이건 직접 준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나 유동규는 전달에만 관여했으니까 공범으로 볼 수 없다. 자, 이런 판결이 이제 내려졌어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재명은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김용은 못 빠져나온다. 사실은 이재명은 김용이 한 7, 8년은 받을 걸로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 건 얼마나 계산이 빠른 이재명입니까? 왜냐면
구형이 12년이거든요. 네. 구형이 12년이면 선고가 5년 됐으니까 많이 봐준 거예요. 최소 50%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억이 넘으면 원래 막 7, 8년 이상씩 받잖아요. 선생님, 네. 그럼 그 얘기는 김용의 예상 구형보다 예상 그 형량 선고받은 형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는 네. 그 나머지 그 죄는 이재명한테 가는 거다. 그런 의미도 있고 어. 또 이 김용에게 선고를 좀 적게 하면 너에게 선처의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는 사인도 돼요. 자백해라. 네, 그렇죠. 불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금 얘기했듯이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이 김용의 시형 선고는 이재명의 다른 재판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랬는데도 아까 뭐 김용의 사안이지 당의 사안은 아니다라는 대변인의 말. 당의 사안은 아니죠. 네. 이재명의 사안이죠. 근데 이제 이재명이 당대표니까요. 그러니까, 당의 사안이 아니란 말은 이재명의 사안이 아니라는 말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재명의 허락 또는 지시 없이 대변인이 그런 발언을 저는 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을 그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김용 재판 말고 김인섭 재판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김용은 이재명의 신복이라면 김인섭은 이재명의 멘토입니다. 네. 아마 김인섭은 이재명을 알기 전에 정동영을 먼저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성남에서 나로라는 횟집을 운영했는데 그 자리에 이재명을 불러가지고 김인섭을 소개해 준 게 정동영입니다. 그러니까 정동영도 다 이런 게 있으니까 200석 운운하면서 지 공천 달라고 지금 신호탄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질구질. 3명, 지금 6명의 공천. 이게 또 이재명을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는 조추송입니다. 조국, 추미애, 송영길. 송영길. 네. 또 하나는 누구지 아세요? 박정천이에요. 박지원, 정동영, 그다음에 정청래? 천정배. 박정천. 답하겠다. 그러니까 얘들 공천하면 민주당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이 번뇌는 108개 이상입니다. 지금. 머리가 터져서 아마 죽을 거예요. 치매 걸릴만 하네. 네, 그리고 이낙연이 최근에 이재명의 그 사태를 이렇게 암시하면서 당이 결단해야 된다 하면서 기자가 분당을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겠다 이런 말 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이낙연은 분당 못합니다. 그 새가슴 그 좌고우면의 화신 이낙연.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실행력도 없고. 내가 이낙연이라도 분당 안 해요. 안 해요. 왜? 조금만 기다리면 이재명이 빵에 가는데 그런데. 당은 자기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당하는 이 쇼잉만 하면서 버틸 거라는 것이 일부 언론에서는 이낙연도 비명 때리고 분당하면 곧 더불어민주당이 바스라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낙연이 누굽니까? 이 뱃속에 구렁이가 한 30마리는 들어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김인섭 얘기를 계속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잘 나가고 있죠? 네, 아니 저쪽에서 계속 하니까는 이제 이 정전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자,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김인섭이 왜 김용은 이재명의 신복이라면 김인섭은 이재명의 멘토예요. 네. 이재명이 성남에서 시민운동 하다가 첫 번째로 성남시장 출마를 상의했던 대상이 김인섭이에요. 그러면서 김인섭한테 상의를 하니까 그때만 해도 김인섭이 좀 정신이 맑았었나 봐. 그런 시민운동을 순수하게 해야지. 그러고 순수한 시민운동을 하다가 시장 되려고, 정치인 되려고 하면 안 되지 하고 이 거절을 했는데 계속 종용을 하니까 이제 그 뒤에 그 다음에는 뭐 선대본부장도 맡았다 그러는데요. 그 정도로 출마 여부를 상의하고 그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정도의 훈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게 김인섭이에요. 김인섭이야말로 멘토군요. 그러니까 이 백현동 사건도 이재명의 발언이 지금 이제 드러났잖아요. 뭐라고 발언했냐면 이재명이 유동규 씨의 지원에 따르면 인섭이 형이 하는 거니까 네. 진상이하고 잘 상의해서 잘 되도록 해라고 이재명이 얘기했다는 그 발언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김옥권 판사는 상당히 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계속 이 피고인 측에서 뭐 증인들을 신청하니까 15일까지 즉 12월 15일까지 증인 신청하고 그 이상 하는 건 내가 다 취소시키겠다. 2월 달에 판사 정기 인사 때까지 끌고 갈 수가 없다. 선고하겠다. 마무리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 제출해야 할 서류 중 미완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고 제출 안 해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괜찮은 판사 같아요. 아까 김용한테 그 5년 때린 판사 있죠? 네. 조병구인가 그럴 거예요. 조병구 판사. 이 판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안희정 1심에서 무죄 때린 판사예요. 네. 그런데 이 김옥권 판사도 상당히 이 공정하게 그리고 자존심이 있는 판사였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년 2월 재판부 이동이 있는데 이 사건을 넘기고 갈 수는 없다. 나머지 증인들이 안 나오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하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선고를 속히 하겠다고 말했어요. 자, 만약에 말입니다. 이 김용이 지금 그 5년 시정을 받았죠. 이것은 또 김인섭 재판에도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 김인섭이 무죄를 못 받아요. 75억씩이나 받은 그쵸. 사람이 어떻게 무죄를 받겠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또 백현동 사업이 성남시의 지시에 의한 것, 성남시의 묵인 방조에 의한 것, 뭐 지시죠. 그 다음에 이 수천억 원의 돈을 그 아시아 디벨로퍼에게 넘어가도록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될 거라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재명 성남시가 한국식품연구원이 매각한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청탁을 받아가지고 김인섭에 네. 민간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이제 된다 그겁니다. 이로 인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소로 잡아서 200억 원의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검찰 주장이거든요. 원래 이 김인섭은 이제 구속돼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다가 네. 지난 10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이 허가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여러분 김용도 구속기한이 만료돼가지고 이제 보석을 신청했잖아요. 만료가 아니라 만료 전에 이제 보석을 신청했잖아요. 그 보석을 허가해준 게 조병구 이번 판사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시형을 때리고 법정 구속하면서 보석을 취소한다는 말도 또 자기가 한 거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뭐 공정하게
또 개딸들은 그러겠지. 뭐 이재명한테 나쁘게 하면 공정하고 좋게 하면 불공정한 거냐. 근데 다 근거가 있잖아요. 아,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의 그 결정문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서 김인섭의 검찰 영장도 140페이지가 넘어요, 영장이. 아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특혜 의혹의 전말을 상세하게 담았고, 이 김인섭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그 영장에 담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김인섭은 이재명의 오랜 정치적 동반자이자 측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김용은 말입니다. 원래 김용이 이제 연대 신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네. 연대 신학과 나왔다고. 그리고 성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네. 추진하다가 이제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 김인섭은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그리고 1985년부터 횟집, 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97년에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해서 호남 인맥 등을 이재명과 연결시키는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성남에 호남인 많지. 검찰은 말입니다. 이 김인섭 영장에서 1995년경부터 이재명은 성남 시민 모임에서 이 김인섭, 정진상 그리고 이들과 함께 시민 단체 활동을 하며 가깝게 지내다가 김인섭의 인맥과 선거운동 경험 등을 활용해 정치에 입문할 계획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김인섭이 상당한 성남에서 이렇게 저변 확대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김인섭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정도니까 김인섭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김인섭에게 이재명이 얘기하니까 인섭이 형이 하는 거니까 잘 봐주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게 있는데 성남FC 네. 구단주였던 사람이 있잖아요. 월급으로 채용됐던 사람. 네. 그 사람이 최근에 또 그 재판에서 증언하기를 처음에 구단주인지 대표로 채용됐잖아요. 그리고 네. 구단주는 이재명이 당연직이고. 근데 대표로 가자마자 이재명이 모든 것은 정진상하고 상의를 해라. 네.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랫사람들이 과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고치지 않고 정진상하고 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재명한테 이메일로 내가 대표니까 대표로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이메일로 요구를 했더니 며칠 있다가 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지방자치의 어떤 자립성, 독립성을 탈을 쓰고 모든 이 기레기들을 돈으로 이렇게 회유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성남 천국에서 범죄 이 지방자치 이걸 실현했던 게 이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왜 꺼졌지? 화면이 꺼졌습니까? 네. 자,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나오고 있죠? 아니요, 화면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일부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고 있는데 화면이 잘 안 나오네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소리는 들립니까? 골든브릿지님? 골든브릿지? 이거 어떡하지? 금문교? 이게 네. 화면이 소리는 나갑니까? 자, 여러분들 이 김용의 유죄 인정 어떡하지? 5년 선고 법정 구속이
상당한 이 파장을 미칠 거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문제가 있었으면 인정하는 판결이 된 것이기 때문이고, 결국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 사건에도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고, 대장동과 구조가 비슷한 위례 신도시 재판에도 비슷하게 그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김용이 수수한 자금의 일부를 경선 자금으로 판단을 했잖아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재명 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거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김용이 볼 때 유동규가 무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 마음의 동요가 생겼겠죠. 내년 총선이 여러모로 중요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진영 선생님 소리는 나오고 있네요. 그냥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화면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유튜브 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유튜브 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화면을 지우고 청각으로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예지 의원 같은 분은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동규가 돈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들 유동규는 이재명에 관련된 거의 모든 재판의 핵심 증인이에요. 그러면 유동규의 말이 다른 재판에서도 이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뭐 유창훈이 같은 판사 아닙니다매야. 자, 아무튼 이번 판결에서는 이 비정상적 정치 개입을 통해서 공사가 설립됐고, 공사가 민간업자들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됐고,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그러므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됐으니까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 그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무슨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조그만 모임이 결성되고, 그 다음에 그 선거제를 놓고 이재명에 대한 그 반발 기류가 대거 형성되고 있어요. 이 그 선거제도 문제는 오늘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이낙연의 그 이재명 공격, 그리고 이상민의 그 탈당, 이런 것들이 이재명의 위기를 증폭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비하면 훨씬 덜 중차대한 겁니다. 지난 9월에 이재명이 구속영장이 기각돼가지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좀 벗어나는 거 아니냐 할 때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었죠. 지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개딸 판사한테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라.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김경수, 안희정 다 무죄 받았다가 법정 구속돼가지고 이 철퇴 맞은 거 모르냐. 시간 문제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닥치는 것은. 제가 이런 말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지금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김인섭 재판에서 바깥으로 송출되는 건가? 백현동 이 용도 변경,
이것이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 판시됐잖아요. 그러면 선거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재명은 형사합의 33부에서 이 위례신도시,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위례신도시, 그 다음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 묶여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2023년 10월 별도로 기소된 지난달 위증교사 의혹 사건 역시 별도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게다가 이재명 김용 측에서 위증을 조사하고 위증을 시도했다가 재판장에게 들켰잖아요. 이것은 이재명의 또 다른 그 위증 교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 그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숱하게 산적되어 있는 이재명의 혐의들, 아직 기소되지도 않은 수사 단계에 있는 후원금 불법 쪼개기,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 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이재명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이걸 헤쳐나간다면 이재명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 네.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낙연의 이러한 발언도 이재명에 이제 부담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김용에 대한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은 또 천편일률적이에요. 뭐냐? 군사독재 사법살인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인터넷에서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을 하나 찾아보세요. 재판이 끝나자마자 24시간도 안 된 채 다음날 새벽에 14명인가를 한꺼번에 사형시킨 그런 게 사법살인이에요. 세상에 뇌물 처먹고 정치자금법 받아먹고 반성의 기미도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녀석을 검찰이 12년을 구형했는데 5년 정도로 때린 사건이 어떻게 이게 군사독재 사법살인이 되냐 그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 반응은 물론 당혹스럽기도 하려거니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 그리고 무지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의 성격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만든다 그겁니다. 말 그대로 1심 판결은 민주당의 도덕성 붕괴를 상징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 이하 지도부 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전원 사과하라는 비명 측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공정해야 할 공당 민주당의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오염되었음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라는 주장. 국민은 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 비명 실천 행동의 발언은 타당합니다. 당의 가장 중차대한 업무인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한 김용, 그 관련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즉시 다시 고소하라. 정당과 당원의 위신을 추락시켜 돌이키기 힘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된다는 이러한 발언도 나오고 있어요. 돈봉투에 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까지 민주당의 퇴행적 경선 관행이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뿐만 아니라
일체의 부정부패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번 공천 과정부터 불활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그럴 수가 있어야죠. 이재명이 누구를 공천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어요. 이유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떤 부정부패 비리 공천 신청자보다 이재명의 부정부패 비리 범죄가 더 세고 많은데 어떻게 누가 누구의 목을 친다는 말입니까? 더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욱의 진술을 재판부가 신뢰함에 따라서 권순일과 김만배 사이에 이재명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다는 이러한 진술이 더 신빙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유동규는 김용 구속에 대해서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나머지는 다 도구였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유동규 씨는 저도 그들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발을 깊숙이 넣을 줄 몰랐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앞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다. 다 제 눈앞에도 일어난 일이고 사실이다.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사실대로만 말하겠다. 그러면서 유동규 씨는 제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저도 가담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지금 받고 있는 재판들의 성실히 임하겠다. 왠지 말입니다. 유동규의 마음이 평온해 보이고 이화영이나 또는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김인섭 이런 김만배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유동규가 훨씬 행복해 보이고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근식 전 경남대 교수는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 김용 구속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툭 하면 뭐가 밝혀만 지면 판도라 상자라는 비유를 쓰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김근식 교수는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이 텔레비전에서 정치평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정일관 조작이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부인으로 일관했던 이재명 측과 대장동 일당의 진실 게임에서 여기서 이재명 측은 이재명, 김용, 정진상, 대장동 일당은 유동규, 남욱 이 두 패의 진실 게임에서 유동규의 진실이 사실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김용의 방어벽이 무너졌다. 모든 범죄 혐의를 잡아떼는 이재명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용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은 누구의 정치자금이란 말인가? 김용이 정치자금이 따로 필요할 이유가 있냐? 2022년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이 정치자금으로 쓴 게 합리적 의심이다. 그래가지고 이들의 그 진술에 의하면 김용이 호남지방을 순회하다가 20억 원 필요하다 해가지고 20억 원 보내달라고 하니까 현금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그 8억 얼마인가를 만들었다는 진술도 있었죠. 김용이 6억의 불법 정치자금을 누구 정치자금으로 썼는지는 자명하다.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김용의 새로운 결심만이 밝힐 수가 있습니다. 다 현금으로 간 걸 테니까요. 아무튼 말입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골키퍼 역할을 했던 김용이 감옥에 가서 추운 겨울 나고 이재명이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과연 김용이 차가운 감방살이를 감수할까? 김근식 교수는 한겨울 감방살이는 쉽지 않다. 사실 한겨울보다 한여름이 더 쉽지 않다고 그러죠. 어렵다고 하죠. 유동규처럼 김용도 생각을 바꾸고 진실을 털어놓게 될 것이다. 진실의 문이 열리게 된다. 이런 그 진단을 했는데 상당 부분 이 설득력 있는 진술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최근 그 친명과 비명 사이에 선거 제도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슨 김두관, 심지어는 민영배 같은 개딸도 이재명의 반대편에 섰어요. 이재명이 최근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멋지게 진다고 해서 그게 뭐가 좋은가? 더럽게 생각. 선거는 승부다. 이런 말을 했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거 제도에 대한 두 가지 선택, 병립형 비례대표하고 새로 바꿔가지고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실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하고 두 개가 지금 경합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비례대표, 병립형 비례대표를 선택하겠다는 걸 암시하는, 강하게 암시하는 발언입니다. 그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죠. 선거법 개정 이전에. 근데 원래 병립형 비례대표라는 것은 그동안 쭉 해왔던 네. 양당, 거대 양당에 이로운 선거제도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다당제라고 해서 특별히 난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수 정당이 무슨 민주당, 국민의힘보다 낫습니까, 어지? 낫습니다. 전광훈의 태극기당이 국힘당 나? 조국당, 송영길당, 통합진보당, 정의당이 민주당이나 그게 그거죠. 오히려 네. 더 나쁘죠. 그래서 거듭 얘기하는데 대통령제에서는 양당제가 맞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지난번에 선거법이 왜 고쳐졌냐면 이재명이 계속 공약을 한 거야. 이재명이 그 소수정당을 위해서 준연동형, 원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네. 그렇게 되면 양대 정당이 너무 손해가 커. 그러니까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과 17석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일부만 반영하는 준연동형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 선거법이라는 것은 정당끼리 합의를 보는 게 원칙이에요. 모든 선거법 개정은. 근데 공수처 신설에 이 눈이 먼 그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에 대한 머리가 나쁘니까 공수처만 신설하면 공수처에서 윤석열 검찰을 견제하고 징벌할 줄 알았던 거야. 여러분들 정치는 제도보다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공수처에 그 찌질이 검사들 가니까 어디 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까? 공수처에 기소라도 하나 한 거 있어요? 그런데 그 공수처 만들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국힘당을 배제하고 정의당과 짬짬이 내가지고 개정한 것이 병립형 선거 비례대표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은 또 그 준연동형을 얻으려고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거기에 가담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위성정당이랑 꼼수. 그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지금의 국힘당. 국힘당은 자기들이 배제된 선거법 개정. 따라서 너희들이 우리를 배제하고 준연동형으로 실시를 하면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의석을 확보하겠다. 왜냐하면 준연동형으로 하면 지역구에서 얻은 표수보다 의석수가 많으면 네. 비례대표에서 얻어갈 게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소선거구제에서의 국회의원 선거는 얻은 표대로 의석이 배분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야권이 그 민주당이 168석에다가 야권까지 합해서 거의 170, 80석에 이르는 표를 가져갔죠.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168석을 얻고 국힘당은 뭐 112석인가를 얻었는데 실제로 얻은 표차는 3.4%밖에 안 돼요. 3.4%밖에 안 되는데 의석수는 3대 2예요. 그렇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병립형 비례대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대통령제 양당제에서 이렇게 그 수준도 모자라고 의식도 없고 도덕성도 없는 소수정당까지를 다 배려해 줄 필요가 꼭 있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용해인이라는 애들 기본소득당 그 다음에 무슨 뭐 더불어시민당 최강욱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응? 열린민주당. 네. 윤미향이도 아마 그런 거 출신이죠. 아, 원래 민주당에서나 원래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아니, 어쨌든 걔는 더불어시민당 맞아.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는 은근히 이 국힘당에서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 쪽으로 가려고 해요. 비례 이런 받기. 그게 비례대표를 자기가 뽑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신복들을 비례로 넣을 수가 있다는 진단이 이건 피상적인 진단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기레기들의 진단이에요. 그건 순진한 진단입니다. 저는 본인이 이재명의 방탄 출마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왜냐? 이재명은 지난번 계양 보궐선거에서 완전히 아마추어급 국힘당 후보한테 그렇게 큰 표차로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원희룡 대강사가 대장동 일타 강사 아닙니까? 네. 이재명 잡으러 계양을 해가겠다는 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가슴이 철렁한 거야. 더더군다나 이 원희룡은 이 국토개발구를 하면서 이름도 많이 알렸고 특히 인천에서 가장 낙후된 계양에 가가지고 그 계양 개발 막 이런 거 열뿜고 대장동 일타 강사 해가지고 이재명 조지면 일단 이재명은 당대표로서 다른 선거 지원 활동을 할 수가 없어. 묻혔죠. 재판도 받아야지. 이건 승부를 예측 못해요. 원희룡하고 붙으면. 안 그렇습니까? 겁나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원희룡이 이제 나올 경우에 계속 여론조사를 해보겠지. 그러다가 불리하다 싶으면 지가 비례대표로 나오려고. 병립형이 아니면 비례대표를 이 양대 정당에서 따로 할 수가 없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돼. 네. 당대표가 탈당. 그런데 당대표가 탈당해야 위성정당 만들어? 송영길당 들어가? 그럴 수는 없는 도 아니에요. 여기에 이재명의 머리가 돌아간 거야. 그래서 이거 원희룡 거사가 출마해가지고 대강사가 출마해가지고 내가 이거 밀리게 되면 비례대표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싶어가지고 지금 멋지게 진들 무슨 소용인가 해가지고 지금 또 꽃검수를 또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공식 자리에서 이재명이 약속한 것만 한 6, 7회 됩니다. 네. 대선 때도. 대선 때도 그랬고 안철수하고 하고에서 안철수한테 뭐 그거 하겠다고 하니까 안철수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의원총회 해서 뒤집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실제로 그걸 뒤집으려고 의원총회를 열었다가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의원총회를 연기했잖아요.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을 볼 때 이재명의 몰락은 김용의 시형 선고 법정 구속으로 인해서 그 실효탄이 올랐고 김인섭의 내달 선고에 의해서 더 확실해질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김용의 변심, 결심 그리고 정진상으로 이어지는 이재명 방패막의 제거로 인해서 이재명은 한국의 유력 정치인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사법적 징벌을 받고 아주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아까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네. 이 회기가 끝나면 뭐 정자동 그 호텔 건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한테 또다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될까요? 이게 첫 번째고요. 네. 예, 그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먼저 검찰 내에 영장 청구파가 있고 신중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신중파예요. 만에 하나, 왜냐면 지금 영장 전담검사가 다 김명수 똘마니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원지검에서 치면 이건 그
서울 영장전담반사에 이거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수원지검장이 신봉수 검사 아닙니까? 그 신봉수가 그 윤석열 문재인 정부에 탄압받을 때 윤석열을 적극 주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원에서 치면 이제 이제 지검장은 그렇지만 법원도 수원지법에서는 지금까지 이 이재명 관련 또 대장동 관련 영장이 한 번도 기각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원에다서 영장을 치면 이게 기각되지 않고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데 통과된다 한들 그것의 득실을 따질 필요가 있고 만에 하나 기각되면 검찰이 받을 타격 같은 것도 이원석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서는 이 온건론과 강경론이 둘 다 존재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 또 하나는 지금 재판이 굉장히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그 이재명 똘마니 변호사라고 그래도 얘네들이 다 변호사비를 받아야 될 텐데 이 변호사비는 어디서 나올까 궁금해지는. 변호사 중에 상당수는 이재명이 정치적 미래를 보장하는 쪽에 사실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것도 불법이에요. 근데 이재명이 뭔 돈이 있어. 돈이 있는데 이제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장동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 판시는 그동안 저수지 운운하면서 428억 원이 이재명 거라는 유동규는 아니라 단정을 하잖아요. 이 428억에 대한 수사에 불을 지피는 또 역할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이재명 그 측근들의 재판에 사용되는 변호사비는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있고 일단 이재명을 직접 변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공천 약속이 지금 가 있어요. 근데 김용의 경우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추징금도 받았잖아. 1억 7천. 네. 김용이 별로 돈 많지 않아. 내가 잘 모르겠어. 뭐 집 한 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압류 당했어요. 김용 알거지 돼. 그리고 정치자금법 독박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김용의 변심 결심은 시간 문제다. 김용이 아주 무지막지한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되면 정진상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하는 생각이 이제 들지도 않아요. 이재명은 지금 힘을 잃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총선에서 과반도 얻지 못하게 되면 이재명은 물러나지 않고는 못 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 총선이 아주 그 어느 때 총선보다도 중요하다 그겁니다. 네. 저희는 국힘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한동훈 장관의 미래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힘당이 과반은 얻지 못해도 최소 제1당은 되기를 지원하는 방송을 총선 때까지 해나갈 작정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화면이 중간에 꺼졌는데 그죠? 뭐 화면 안 보고 보통 자면서 듣잖아요 이거.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